재밌는 거라도 이만큼 하면 재미가 없는데. 아. 자, 88페이지. 다각수. 우리가 지금 한 이야기들을 다각형에 조금 접목시킨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38번하고 239번을 할 건데 두 문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를 읽어보시면 충분히 파악이 됐다라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두 문제의 차이점. 이 238번 같은 경우는 딱 보고 이거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는 체력 문제. 이웃하지 않는 두 점을 잡아 걔네들이 같을 때와 같지 않을 때로 나눠서 색칠하는 그 방법의 수 이런 거 구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회전시켜서 같은 걸로 본다는 게 달라진 점이죠. 그래서 238번 요 주제를 가지고 뒤에서 한번 다룰 거예요. 뒤에서 한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난한 방법을 사용을 할 거고, 그 무난한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몇 종류의 그냥 단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를 사용해서 칠하는 방법이, 일단 네 종류가 제일 쉽죠. 그 다음에 두 종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색칠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넷 중에서 두 개를 선택만 하면 끝나. 이제 문제는 세 종류인데,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한 게 A, B, C라면 한 놈은 이웃하지 않게 두 개를 이렇게 칠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B하고 C를 이렇게 칠하든 이렇게 칠하든 같아요. 그래서 다 더해주면 24가지가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239번은 그런 류의 제약은 없어요. 이해하기 쉽게끔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스티커를 이렇게 총 4가지 방향으로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기 4칸에다가 붙일 건데, 마찬가지로 회전시켜서 같은 건 같은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얘는
주기성으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 실제로 239번 같은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노가다를 하면은 적어도 한 페이지 분량의 해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원순열을 조금 아주 살짝 깊게 들어간 이유는 주기에 대한 이해를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주기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회전시켜서 한 칸만에 다시 이 모양이 오면 주기가 1인 거고 두 칸만에 다시 이 모양이 오면 주기가 2인 거예요. 그러면 정사각형은 주기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4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칸에 이 네 가지 방향으로 붙여 넣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4의 4승에서 256까지예요. 그럼 주기가 1이려면 내가 여기다가 한 장 이렇게 살포시 붙이잖아요. 그럼 이게 90도 회전시켰을 때 이 모양이 똑같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두 번째 칸에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붙여야 돼요. 몇 종류다? 그래서 아니 첫 번째 칸에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4 곱하기 4종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주기가 2이려면 만약 이런 경우입니다. 위에 두 칸을 붙이고 나면 밑에는 180도 회전시켜서 똑같이 붙이면 돼요. 이게 주기가 2인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를 붙이는 4의 제곱에서 이 4를 빼주면 12가지가 돼요. 그럼 주기가 4인 건 몇 가지? 응? 주기가 4인 건 몇 가지? 야, 전체가 256이에요. 전체가 256인 상태에서 주기가 4인 거는 240까지거든. 그래서 4는 1로 나누고요. 12는 2로 나누고요. 240은 주기 4로 나누면 4, 6, 60 정답은 70. 이게 원순열에서 주기를 이해했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네? 그럼 이제 원순에서 빼먹을 수 없는 게 염주수열. 실제로 우리는 염주순열의 이 염주라는 걸 본 적이 거의 없는 거죠. 염주순열을 다른 말로 목걸이 순열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보면 목걸이는 거꾸로 뒤집어서 차면은 그죠? 뭐 펜던트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뒤집는 게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은 좀 있지만 포인트는 염주순열은 뒤집어서 같은 걸로 보겠다. 이게 염주순열입니다. 자, 염주순열은 오른쪽에 있는 241번이나 242번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일단은 돼요. 일단은. 그렇다면 첫 번째 241번을 보시면요. 보면은 뭐 두 개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241번은 서로 다른 7개의 구슬 이게 여기까지가 원순열입니다. 그런데 얘랑 똑같은 걸로 보겠다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이게 염주순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면 720인데 760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2번은 자, 거기 보시면 1, 2, 4에 1개, 2개, 4개 붉은, 푸른. 자, 흰 구슬 하나, 붉은 구슬 2개, 푸른 구슬 4개.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맞긴 한데 아까처럼 하면 1, 2, 4 하면은 공약수가 1밖에 없어서 그냥 1, 2, 4 요게 끝이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흰 공을 하나 고정시켜 놓으면 더 이상 돌려서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자체가 2팩, 4팩분의 6팩, 즉 15가지인데 염주순열이라는 건 이게 뒤집었는데도 나 자신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미 좌우 대칭인 이런 경우들. 그래서 대칭과 비대칭으로 나누는데 대칭인 이런 경우에는 레드 하나 블루 2개를 배열시킨 다음에 대칭시켜 버리면 되니까 3가지고 나머지 비대칭 12가지. 그래서 대칭은 키핑, 비대칭은 2로 나눠서 구한다. 이거예요. 채워보세요. 야, 진짜 샤프심 끝에서 진짜 하기 싫다. 이게 느껴지나요? 이 얘기하는 건요. 원이 그냥 원 그리는데. 무난하지 않아요? 그쵸? 네가 알고 있던 그 염주순열 그대로잖아, 그쵸? 염주순열은 어디 가지 않아요.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던 그 기억 속의 염주순열 그대로입니다. 1번이 210인 거고, 그 다음에 210, 저기 뭐야, 그쵸? 210인 거고, 2번이 10개고, 3번이 110개가 되겠죠. 똑같은 순서입니다. 염주순열은 그거면 충분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뭔가 좀 더 좋은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다라 그러면 나중에 243번 3의 5승에 해당하는 243번을 해보시면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원순열의 마지막 주제, 실질적인 원순열의 마지막 주제인 입체 원순열.
공간에서의 원순열. 공간에서의 원순열은 회전 방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귀찮은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일단은 정다면체로 입체에서의 원순열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정다면체. 우리가 왜 정다면체가 5개밖에 없는지 가장 무난하게 접근하는 게 어렸을 때 배운 각도로 접근하는 거죠. 네, 우리가 오일러의 정의 V-2 플러스 F는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왜 5가지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다면체가 있는데 그 밑에는 뭘 적어주냐면 면의 모양, 3, 4, 3, 5, 3 이렇게 적어주고 이제 써 나아갈 건데 그 전에 우리 가장 흔히 나오는 정육면체에 대해서 심층 탐구를 한번 해봅시다. 그놈의 주사위 아이고 가장 첫 번째 1부터 6을 여기다가 적는 방법의 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전 방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바닥에 1을 적어줘요. 어디에다 1을 적어도 똑같으니까. 그러고 나면 맞은편에 2, 3, 4, 5, 6 그래서 2를 적고 나면 나머지는 원순열이니까 30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공장주사위죠. 뭐예요? 마주보고 있는 것들의 합이 7인 거. 1을 적는 건 똑같은데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6이 와요. 신기반기에서 여기에다 2를 쓱 쓰잖아요. 그럼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5가 와요. 남은 3, 4가 3, 4냐 4, 3이냐 두 가지. 그럼 세 번째로는 거꾸로죠. 마주보는 거의 합이 7에 안 되게 해봐라. 그럼 이제 1을 적은 건 똑같은데 맞은편에 6을 제외한 그래서 2를 저렇게 적고 나면 옆면에 3, 4, 5, 6을 적어주는데 3, 4, 5, 6 중에 이제 3하고 4만 마주보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3하고 4가 이렇게 마주보는 두 가지를 빼주면 어떤 두 마주보는 면도 합이 7이 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게 정육면체 가지고 놀 수 있는 최선입니다. 기본 스킬이죠. 가장 기본 스킬. 그래서 뭐 남학생도 그렇고 여학생들도 그렇고 앞머리를 기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혹시 소파는 앉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자라고 있는 게 분명해요. 소파에 앉으면 잠이 와요.
자, 저걸 일반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면체 1부터 n을 적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볼 거냐면 무조건 1을 적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n-1팩이 됐음을 의미해요. 나머지 2부터 n만 적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건 1이 적혀있는 도형의 모양이 정삼각형이니까 회전시켜서 같은 게 3개씩 있어요. 1이 적혀있는 게 정사각형이니까 4개씩 있어요. 3개씩 있고 5개씩 있고 3개씩 있어요. 끝! 이게 정 n면체에 1부터 n까지 적는데 회전시켜서 같은 건 같은 걸로 볼 때 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순열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가 원순열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잡고 있다 라고 하면은 꼭 내가 하자는 대로 안 가도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합은 언제나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뚜렷한 어떤 주관이 없다라 그러면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맞다 라고 계속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n-1팩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된다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247번을 한번 보세요.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도형 총 14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입체도형의 1부터 14를 적을 때 동요 같은 게 이런데 누구십니까? 네. 68전체랑 정식 용어. 정식 용어다. 68면체는 약간 짬짜고. 나는 약간 육칼국수 느낌인데. 이게 정식 용어인지는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입체도형을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준정다면체. 이 도형은 어떻게 만들어내죠? 정육면체를 잘라서 만들어내죠. 정육면체를 중점, 중점, 중점 잡아서 슥 하고 잘라내면 이게 정삼각형이 되죠. 이걸 모든 모서리에서 했을 때 나오는 도형이 이 도형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르고 난 단면은 정삼각형이 되고 원래 정사각형이었던 건 정사각형이 돼요. 그러면서 14개의 면을 갖게 되죠.
정다면체라는 표현도 갖고 있는 그런 표현. 한 10년 전쯤에 성대형시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성대형시? 거기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이 과정을 2번 반복했을 때 점선면의 개수의 총합은 일정. 응? 일정하게. 이거는 당연히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의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나중에 집에서 심심하면 한번 해보세요. 네. 쉽게 안 될걸? 자, 이 공간 도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이 도형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그냥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과 정사각형 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정삼각형에다가 1을 접근하면은 나머지 13팩이야. 근데 아까 어떻게 하라고? 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3분의 1을 곱하라고. 1을 정사각형에 적었을 때도 13팩인데 회전시켜서 같은 게 4개씩 있으니까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더해주면 전체 13팩 곱하기 12분의 7이 됩니다. 자, 248번에 너희들 나중에 과제를 하다 보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 텐데 학교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인데 네, 그렇다면 앞에서 247번에서 이렇게 맛을 봤다라면요. 자,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잘 봐. 여기에는 과연 면의 모양이 몇 종류냐? 면의 모양이 몇 종류냐? 이렇게 3종류가 있죠. 이렇게 해놓고 자, n-1팩 즉 에다가 얘는 회전시켜서 같은 게 몇 개씩 있어? 직사각형이니까 2개.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야. 더 해볼까요? 자, 얘는 하나는 정사각형이야. 하나는 직사각형이고. 그럼 5팩에다가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도형은 정육면체니까 하나밖에 없고 해주면 정답이 된다. 어떻게 이해가 되실까요? 오케이? 이거를 조금 더 해본다. 그러면 한 장 넘겨보실까요? 249번 한번.
이거는 이 작은 공간에도 풀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면의 모양이 몇 종류? 신기종류. 그렇죠. 얘가 오징어, 얘가 문어, 그죠? 두 종류. 이렇게 1을 적어요. n-1팩이 뭐야? 7팩이죠? 앞에 건 회전시켜서 같은 게 몇 개? 뒤에는 없어요. 끝. 이렇게 주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면의 종류를 살펴본 뒤 n-1팩에다가 각각의 회전시켜서 같은 게 몇 개씩인지 그거의 역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밑에 있는 250번 같은 게 이제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낼 수 있는 적절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앞단에서 할때 1 이거 선택하는 가제수는 아니지. 그런 순간에는 이제 한마디로 겹치기 시작하는 거죠. 1도 일종의 기준이에요. 1이라는 아이가 어느 면에 달라붙어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2로 또 세고 3으로 또 세고 그러면 그냥 처음에 안 세고. 그냥 1 자체를 어디에다 붙이느냐. 근데 어느 면에 붙여도 똑같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안 하는 거지. 근데 저런 것들 보면은 면의 종류를 일일이 넣어서 그때마다 하세요. 그래서 250번에 1번은 할 필요가 없어요. 7컨비네이션 6 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250번에 2번을 해봅니다. 그런 문제가 딱 얼마나 케이스를 이쁘게 잘 나눠서 빠짐없이 겹침 없이 세워주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과제 채점할 때 되게 쿨하게 채점하셔야 돼요. 싹 풀고 실수고 뭐고 틀리면 틀린 걸로 쿨하게.
어떤 주기성이나 이런 성질 안 쓰셔도 돼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네 자릿수 나옵니다. 네 자릿수. 주기로 나눠 생각하기 더 어렵던데. 나는 미래에서 많이 적어. 일단 35의 배수겠죠. 그죠? 세품 얘기를 사하고 시작합니다. 남학생들은 공부할 때 저거 롤 앞머리 하나씩 끼고 해. 공부할 때 앞머리 거슬리잖아. 헤어밴드 있고 머리띠 있는 이런 이게 경우의 수의 매력이에요. 답은 나와. 근데 내 답에 대한 확신이 안 서. 그리고 다음날 이 똑같은 문제를 다시 풀잖아요. 내가 어제 푼 거랑 또 다른 답이 나와. 풀 때마다 달라. 어제는 어떻게 풀었지? 생각해보면은 기억이 안 나요. 내 목소리 너무 작아서 안 보이잖아. 자, 다들 그래도 답을 내본 것 같으니 답을 내봤죠? 끝까지? 결과값까지?
일단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5명의 답이 다 달라요. 이게 현실이에요. 일단 7 콤비네이션 4를 하고 시작할 텐데, 자, 첫 번째 1, 2, 2, 3, 4. 즉 내가 만약에 1, 2, 3, 4를 골랐다라고 한다면 이 넷 중에서 두 개는 2번씩 이렇게 쓴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고려해두고 두 번째는 1, 1, 2, 3, 4 이후에 넷 중에 하나만 3번 사용을 하겠죠. 이 다음에 나오는 거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요 1번과 2번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여기에 적어주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1, 2, 3, 4 저는 이 안에서의 기준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1과 1이 마주 볼 때와 1과 1이 이웃할 때 이렇게 할게요. 1 맞은편에 바닥에 쓰는 게 가장 1이 올 때와 2가 올 때 그리고 3이 올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4가 올 수도 있으니까. 자, 이 경우에 옆면에 2, 2, 3, 4 옆면에 2, 3, 4에 대한 원순열이에요. 요거는 솔직히 너희들이 그냥 해봐도 되는데 그래서 이 2가 마주보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 뭐야 이웃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눠 생각을 해봐도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1하고 1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염주순열이 됩니다. 오케이? 염주순열. 염주순열이라는 건 일단 원순열을 구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2가 마주 볼 때 한 가지 이 2가 이웃할 때 두 가지 어허 오케이? 그래서 최종 몇 가지예요? 일단 뒤집어서 같은 건 같은 걸로 봐야 돼. 그러면 몇 가지? 야, 잘 이렇게 잘 써봐. 어? 그때는 1, 2, 3, 4. 네 가지요, 네 가지. 내가 네 가지, 네 가지, 두 가지죠. 염주순열까지 해야 된다니까. 아, 그래서 2가 마주보고 있는 거 한 가지, 2가 이웃하는 거 한 가지예요. 그거밖에 없어. 두 가지가 다야.
1이 두 개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잘하고 아까 오늘 하려고 했던 거대로 1이 이렇게 두 개가 이 밑에 있을 때 1 두 개가 이렇게 이 밑에 있으면 전개도처럼 생각을 해볼까요? 나머지 4개면에 2, 2, 3, 4를 적어주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다. 그럼 이건 몇 가지로 봐야 돼요? 나머지 1, 2, 3, 4를 이번엔 염주순열 아니거든요. 원순열이니까 6가지. 그 다음에 1 맞은편에 3이 오면 1, 2, 2, 4. 일단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2, 4. 이렇게 되면 몇 가지? 3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66.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 맞은편에 1이 오는 경우, 1 맞은편에 1이 오는 경우는 자, 요거는 1 3개가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3개가 적혀 있는 경우, 나머지 2, 3, 4를 적는 방법은 2, 3, 4 그리고 4, 3, 2 뒤집어주면 똑같잖아요. 저기서 미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얘와 얘 사이에 빠짐없이 중복되는 경우가 없게끔 하려면은 1, 2개가 마주보는 경우와 1, 2개가 이웃하는 경우로 다시 나눴죠. 미안. 자, 이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 3, 4를 배열을 하는데 염주순열이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2가 마주보는 거랑 이웃하는 거 한 가지씩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 경우는 나머지 4개의 면에 2, 3, 4를 적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배열하는 것 자체가 2분의 4팩이에요. 2분의 4팩. 그런데 2분의 4팩인데 이게 뒤집어서 같은 건 또 같은 걸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얘를 뒤집어주면 또 같은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4팩을 다시 2분의 1을 해주면 48가지가 나와요. 그러고 나면 이 경우는 저렇게 1이 디귿자 모양인 경우와 1이 한 군데 모여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한 꼭지점에 3개가 모여있는 경우. 그럼 왼쪽 경우는 2, 3, 4를 디귿자 모양으로 쓰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2, 3, 4하고 4, 3, 2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2분의 3팩, 즉 3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나머지 3개의 수가 약간 원순열이라고 보시면 3분의 3팩 2가지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